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디지털 ESG 컨퍼런스는 벌써 5회가 됐고, 그동안에 4회까지는 조금, 저희 약간 자체 행사 플러스 외부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5회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명품으로 좀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짜 통찰력 얻을 수 있는 회의를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앞단에서 이제 제가 조금 저희의 전체적인 전략,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저희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DX, AX, GX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DX는 디지털 전환, AX는 AI 전환, 그 다음에 GX는 그린 전환이죠. 약어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잠깐만 이제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하면 저는 삼성전자에 있었었고요. 임원까지 했었었고, 중간에 이제 대학교 교수 좀 하다가 KC 인더스트리라는 중견기업에서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외국계,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죠. 거기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거쳐서 지금 이제 협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중견,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일단 가진 통찰력을 오늘 이제 좀 그 10년 이상 가진 통찰력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X는 2014년부터 얘기가 좀 많이 됐어요. 그때 인더스트리 4.0 독일이 얘기하면서부터 그 디지털 전환. 그래서 결국은 이 개념이 뭐냐 가지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던 걸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 된다는 등 뭐 중앙 집중이 아니라 분권이라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을 기술로 해결하자. 그래서 공장이 그동안 막 찍어내기만 하던 공장이 좀 더 지능적으로 바뀌어가는 거를 지향하면서 독일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전환 얘기는 지금까지도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AI가 물론 시작은 2012년 딥러닝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요즘 파급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챗GPT나 LLM 그다음에 이번에 엔비디아 방문하면서 피지컬 AI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AI가 요즘은 이 정부 들어와서도 대세로서 확장되고 있는 건 맞고, 근데 AI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효율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냐,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린 전환 GX가 있는데, 사실은 이 GX는 앞에 있는 DX나 AX랑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DX나 AX는 어떻게 보면 도구죠.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GX는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꼭 달성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 이런 부분 좀 이해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자꾸 AI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얘기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AI도 뭘 위해서 AI를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GX는 기업 입장에서 이제 생존의 위기까지 좀 가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GX,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법이 돼서 그렇거든요. 예컨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효율을 높인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요소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DX가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도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목적 자체가 그런데, 근데 GX,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게 잘 아시는 시밤, 유럽의 그 탄소국경 조정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이 법제화를 선도해 가고 있고, 이거의 속도가 어떨 때는 느려지고 어떨 때는 빨라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이미 발효가 됐다. 법은 물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지속 가능성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핵심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탄소 규제잖아요.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제조 산업이 탄소를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측정하고 신고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을 가져가라. 일종의 탄소세인데
세금인데 이렇게 하라는 게 이제 시밤 제도고요. 그거는 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 지키면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유럽이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뭐 배터리 규제나 이런 법들을 만들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도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시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배터리 규제는 퇴출이에요. 아예 그 전기차 배터리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 수출이 안 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이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든지 퇴출이든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서는 실데이터 기반으로 프라이머리 데이터로 정확히 신고해라. 이런 게 이제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뭐 대충 신고하면은 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디지털 기반을 정확하게 갖춰서 검증 가능한 MRV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측정, 검증, 리포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이나 AI 전환을 기본에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저 색깔이 흐려서 안 보이는데 제조사 책임 이게 뭐냐면 CSDDD 같이 공급망 실사 뭐 이런 법들을 만드는 게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탄소 규제라든지 이거를 달성을 하려면 공급망 데이터까지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체계를 갖춰서 공급망 전체적인 데이터 호환 생태계를 만들라는 게 법에 깔려 있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깔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뭐 이 자동차를 예를 든 거지만 가전이나 다 똑같습니다. 최종 제품에서 탄소를 신고한다라는 개념은 이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 발생량을 신고하는 건데 마지막 기업이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측정해서 신고하는 건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조립이니까 대부분 다 1차 벤더 제품을 조립하는 거니까 1차 벤더의 탄소 발생량을 알아야 더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1차 벤더만 있으면 다행인데 N차까지 한 수만 개가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 탄소 발생을 신고해서 세금을 내든 퇴출을 받으라는 법이 나온 거는 공급망의 데이터들을 모아봐라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차부터 해서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뭐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법에는 이미 깔려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당연히 깔겠지.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어떤 체계를 만들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런 규제까지 예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3, 4년에서 섬유산업협회에서 곧 이어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제도를 예고를 했어요. 아까 시밤을 법을 만들면서 이 규제를 할 거다. 이거는 어차피 산업 공급망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탄소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모을 거니까 시밤이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데이터망이 생긴 거니까 꼭 탄소만 모을 거냐? 그렇지 않다. QR코드를 찍으면 원산지, 재활용, ESG 현황 다 뜨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일인데 공급망 전체적으로 손바닥처럼 다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라 라는 법을 예고를 하고 첫 번째로 이제 섬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산업 이거 약어로 DPP인데 정부에서는 요 DPP 과제에 대한 고민을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아까 말하면 탄소를 먼저 시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DPP를 뒤에 넣은 이유가 일단 인프라가 깔려야 산업 공급망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야 그 위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실려서 모아질 거잖아요. 그러니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없는데 DPP를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래 순서대로 DPP가 뒤에 이제 규제처럼 나온 거니까 물론 만약에 이게 잘 안 깔린다 전 세계적으로 이건 유럽도 같은 개념인데 노력은 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거는 뒤로 밀려날 수도 있죠. 스케줄이.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런 법적인 방향성을 갖고 규제는 해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깔리면 아마 더 강제적으로 쓰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부분이다. 공급망 데이터 어렵다는 거는 뭐 대표적인 예인데 소니가 저 스콥 1, 2, 3라는
쪽에 표현들이 있는 이 스콥 1, 2, 3가 1, 2는 내가 배출한 양이고 3는 내 공급망이나 고객단이 배출한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스콥 1, 2는 10%가 안 돼요. 그게 대부분 제조업체가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10%가 안 될 거고 그 예측이 그래요. 예측이.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을 다 측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회사는 없지만 최소한 소니는 자기가 측정했고 한 10% 정도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공시한 데이터를 보면 스콥 3가 굉장히 작죠. 이거는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스콥 3만 지금 넣은 거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스콥 1, 2보다 9배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고하기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시밤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망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대응 사례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거를 가만 놔두면은 시간 가면 해결되냐? 안 되니까 대기업들은 이미 물론 여기도 뭐 현대차에서도 등록하신 거 보긴 봤는데 현대차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제가 있었던 삼성전자 다 공이 스콥 3 팀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에 탄소 배출량을 모으는 팀 구매랑 연계돼가지고 그런 조직들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각자 이 공급망 1차, 2차 뭐 각자가 뭐 탄소를 다 측정해서 주면 좋은데 못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각각의 공급망 기업들의 탄소량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실에다가 대기업이 만들었고 투자를 해서 그리고 데이터만 이렇게 좀 수집하는 일들을 요즘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엑셀 시트 같은 거 나눠줘가지고 채워주라.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탄소를 계산하려면 뭐 생산량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산이 되거든요. 표준과 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그 인풋되는 데이터만 공급망 기업들이 주면 되는 거죠. 뭐 논리적으로는 과거에 했던 방식인데 여기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데이터 자체가 원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1차 벤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거 드리기가. 근데 현재는 수집 단계로 가고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아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계예요. 이렇게 원가를 넣어서 내가 탄소를 계산해 줄게 한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1차 벤더는 그렇다 치고 2차 벤더 이하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렵거든요. OEM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차 벤더가 모으도록 또 정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 벤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죠. 정보, 민감 정보도 줘야 되고 2차 이하는 또 내가 모아서 줘야 되는 책임감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로 가기는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 너무 어려운 체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드시 되는 게 각자 시킬 수밖에 없어요. 각자 계산해라. 그리고 그 데이터를 나한테 좀 전달을 잘 해달라.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 정보를 모으든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계산이 뭐 어쨌든 측정하고 내 탄소량을 보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표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표준 14000 시리즈에 있는 ISO 표준도 이해해야 되죠. 그거대로 잘 측정을 해야 되니까 대기업은 뭐 이런 탄소 전문가들도 뽑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중소 중견기업은 이런 조직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도 법도 알아야 돼요. 이 법은 표준대로 아까 제가 스콥 1, 2, 3 말씀드렸는데 저 채굴 단계부터 스콥 3를 다 포함시켜라 라고 처음부터 시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어떤 회사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급망의 저 끝단부터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어디까지 스콥 3를 넣을지를 또 정의를 해줘요. 법 자체가. 근데 이거는 초기에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거고 시간 가면 좀 더 늘려가겠죠. 아무래도 부담을 늘려갈 겁니다. 기업이 대응 가능하다 싶으면 뭐 저 끝단까지 다 넣으라고 할 거예요. 법도. 근데 시작에서는 어디까지는 스콥 3를 넣어라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법도 잘 알아야 돼요. 법을 잘 모르면 괜히 과다 신고를 하든 과소 신고를 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런 전문가가 없죠. 중소 중견기업 안에는 이렇게 표준도 알고 이런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만약에 이제 OEM사가 요청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컨설팅사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요청해서 리포트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원타임 리포트인데 돈이 꽤 들어가죠. 일당이 있으니까 꽤 몇천만 원 들어갈 거고. 근데 이 리포트를 또 그 당 OEM한테 주면 안 믿잖아요.
이 데이터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3자 검증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 또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OEM사는 책임을 제3자 기관한테 넘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같은 일을 뭐 리포트 쓰는 거, 리포트 검증하는 거 2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산업계에서 대부분 이제 탄소를 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서 디지털 솔루션화, DX, AX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비견한 예로 예전에 우리 제조기업들은 ERP나 AMS나 SCM 같은 시스템 없이 했었죠. 정부에서 2000년대 들어서 ERP 보급 사업 열심히 한 이유가 그렇게 수기 전표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회사가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스템은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ESG나 탄소 뭐 쭉 DPP 앞으로 규제들이 쭉 나온 거 다 전산화가 될 겁니다. 안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붙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전산화의 시작점이다. 저희 IDEA가 앞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DX를 기반으로 GX를 하는 이 저희의 전략은 틀린 건 아니고 시대적으로 지금 딱 맞는 시점 같고 그거를 이제 같이 여기 모인 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뭐 저희 그 여러 가지 논의하는 AI 고속도로, 뭐 에너지 고속도로, 뭐 데이터 고속도로 저희의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요게 만약에 계산을 각자 중소 중견기업들이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모을 거냐도 문제입니다. 그거를 뭐 사람이 다니면 수집하고 엑셀 시트로 수집할 수도 없고 현재는 뭐 엑셀로 주고받고 하지만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인 거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제품마다 탄소 발생량을 찍어서 보내려면 회사 간에도 자동화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체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지금 다 사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안에서도 옆 사람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내가 다 본다 하더라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데이터는 다 만든 사람들의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서로 간에 활용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회사 안도 다 사일로고 그런데 이 복잡한 회사도 서로 데이터들이 사일로 돼 있는데 이런 공급망 기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 모을 거냐. OEM사가 그건 현대차나 삼성전자 다 똑같은 고민인데 이거를 결국은 이런 국가 차원의 혹은 글로벌 차원의 데이터망이 이제 미래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국가 간의 경쟁이 좀 벌어지는 양상인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예전에 깔린 이후에 산업 데이터망이 깔리는 게 아마 이제부터의 어떤 경쟁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 망이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CBAM 법을 만들고 DPP 법을 예고한 어떤 유럽에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산업의 차원에서 이렇게 데이터망이 깔리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급망이 투명해진다. SCM 관리도 투명해지고 그 안에서 탄소라든지 ESG 모든 관리, 원산지 관리 이런 게 다 잘 된다. 지금은 다 사일로 돼 있으니까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걸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산업의 어떤 디지털 혁신은 크게 보면 이제는 각 기업 단위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 포커스를 했다. 전산실 차원에서. 근데 이제는 공급망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GX라는 어떤 규제, ESG 규제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공급망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만들어진 건데 그럴 때 결국 핵심 경쟁력은 각각의 기업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 거냐 이 역량인데 뭐 그냥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너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디지털 솔루션화 DX, AX를 어떻게 접목해서 자동화 시킬 거냐 ERP, MES 쓰듯이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또 공급망 기업 간에 잘 모으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데이터, 인프라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규제 대응이고 그 다음으로 사실 이게 된다 그러면 공급망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혁신이 생길 겁니다. 그동안에 답답했던 많은 부분들이 풀어질 거예요.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래의 DX, AX, GX의 큰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그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기업들이 제대로 데이터를 생성하냐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를 터치하기 전에 이유도 그렇고 먼저 터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 데이터망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거든요. 요거는 그냥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깐다 이런 관점이니까 외부의 광팔기도 좋고 너무 좋은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지금은 좀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카타나 X라고 유럽에서 먼저 유럽이 이런 데이터망을 까는 걸로 먼저 시범을 보인 거고, 우라노스 이코시스템 일본에서 또 이런 이름으로 또 런칭을 하는 거고, 산업부에서도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탄소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데이터망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플하게 뭐 카타나 X 뭐가 핵심이냐, 데이터망이라고 했을 때 무슨 물리적인 선을 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망은 이미 깔려 있으니까 그 위에 어떻게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는 핵심 기술 두 가지를 표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표준의 영역이거든요. 모든 기업이 똑같이 이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약속, 요 약속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게 요즘 화두인 게, 데이터 스페이스는 데이터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그냥 갖고 있는 거고, 받는 쪽에서 컨슈머 쪽에서 요청하면 승낙할 때 넘어가는 방식을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런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이 맞다라고 본 게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공급망 기업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내 데이터를 다 줘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OEM사가 내가 이 탄소 데이터는 필요한데 줄 수 있어 요청했을 때 줄게 하면 탄소만 넘어간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이 이 산업 공급망에 데이터망을 까는 데는 적합하다라고 유럽은 본 거고, 그런 방식으로 유럽이 깔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전략을 만들어서. 근데 이런 류의 기술은 무한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너도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이 필요한 건데 유럽이 EDC라는 이름으로 표준 기술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EDC라는 기술을 꽂고 있으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카탈로그로 이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보고 요청하면 계약이 맺어져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뭐 이런 류의 어떤 일종의 약속하는 기술을 하나를 유럽이 만들었고 전 세계로 이제 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표준이고, 또 하나의 표준은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해하는 거는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뭐 어려운 얘기죠. 메타 기술, 이것도 유럽이 이미 밀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AAS라고. 한국에서도 요 과제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요 서로 간에 이해하는 요 AAS라는 기술, 그러면 주고받는 약속 EDC로 됐고, 요 AAS라는 기술로 서로 데이터를 이해하면 주고받고 서로 데이터를 소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게 유럽이 두 가지의 표준 기술을 들고 데이터망을 깐 카타나 X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유럽이 한번 실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유럽이 발전돼 있으니까 빅3 자동차 산업 업체들하고 공급망 기업들하고 포함해서 여기서 아까 DPP 같은 걸 실험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ESG, 탄소, 뭐 재활용 이런 류의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POC를 했습니다. 카타나 X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뭐 스마트한 거죠. 체계적으로 유럽이 잘 진행을 한 거고, 그게 요 그림 좀 흐릿해서 이쪽은 잘 보이고 이쪽은 예, 흐릿해서 그렇지만 폭스바겐이 아래에 있고 SME1, N, M+C는 뭐 써 있는 거는 이제 공급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공급망 기업들하고 폭스바겐하고 같이 탄소 데이터를 주고받았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다 같이 보면 EDC라는 게 다 꽂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약속, 표준 기술 하나를 다 꽂고 있으면 된다. 뭐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옆에 사람 얼굴도 하나씩 다 꽂혀져 있잖아요. 저 디지털 트윈이라고 써 있는 저 두 가지가 꽂혀 있어요. 모든 회사가. 그러면 회사들끼리 데이터를 다 주고, 저 사람 얼굴이 AAS라는 저 아까 메타 기술 표준화인데 두 가지의 표준 기술을 꽂고 모든 회사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탄소 데이터를 모았다. 계산은 각자 한 거고 탄소 데이터만 이렇게 보내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폭스바겐은 신고를 했다. 뭐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요 그림을 사방에 이제 보여준 거고, 요게 이제
카타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산업의 데이터를 다 주고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잘 보여줬어요. 유럽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민감 데이터는 보호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호환한다. 말씀드린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으로 요청하면 주는 거니까 데이터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는 쪽에 이거 좋은 거고, 또 표준 기술로 아예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되게 힘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은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SAP, 지멘스, 아마존 이런 데들 들어와 가지고 혹시 계산을 못하는 데가 있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해줘요. 탄소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EDC로 이렇게 보내주는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 항상 이런 걸 잘해요. 표준 만들고 뭐 규제 만들고 뭐 이런 걸 너무 잘하는데 유럽의 기술이 글로벌하게 확산될 때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효율적으로 확산되는데 조금 저해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펼쳐놔가지고 이제 약간 펼쳐진 모습이 이게 기업도 보낼 수 있고 다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건 너무 복잡해요. 이 각각의 기업이 지금 3개니까 괜찮은데 수천 수만 개 되는 데를 다 이런 식으로 붙이려고 하면 한국의 부품업체들 너무 피곤한 일인 거고 네트워크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표준 그대로 다 붙이자니까 너무 어려운 그림이고, 근데 이거는 뭐 시키면 하면 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인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라도 데이터가 틀리면 각자 계산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는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제3자 검증을 받으라고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현대차도 똑같고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나중에 공급망 데이터를 모으시면 네가 계산한 거면 도장을 찍어서 줘 해서 검증이 빠질 수는 없어요. 아니면은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럼 검증기관은 어떻게 검증할 거냐? 수천 수만 개를 검증할 방법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고 데이터 스페이스 인프라랑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대부분은 어떻게 맞게 계산할 거냐, 이 검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이 인프라만 지금 깔려져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조금 혁신 전략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이걸 심플리파이 해서 우리 산업계가 쓸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게 저희 IDA랑 저희 모인 여러분들의 같은 비전입니다. 저희 생각은 전산실이 됐건 혹은 여기 컨설팅이 됐건 각자 기업이 하게 되면 거기서 생성된 리포트는 검증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검증 없이 쓰는 영역은 괜찮아요. 뭐 SCM이 됐든 뭐든 해서 검증 안 해도 된다면 문제 없는데, 아까 본 것처럼 탄소든 뭐든 검증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데는 누가 가서 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런 산업 AI 사스, 구독형 소프트웨어인데 사스는 클라우드 위에 있는 이거를 검증을 해놓고 다수 기업이 이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쓰면 수십만 개 기업이 동일한 검증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첨단 디지털 전환 그림인데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전산실 체제를 넘어서서 이게 저희 IDA가 지향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어렵지만 이런 그림인데 아까 데이터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이런 기술들을 깔아놓고 그 위에 저희 회원사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같이 붙여서 만듭니다. 이게 저희의 그림입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로. 좀 이따 데모도 보시겠지만 데모에 있는 솔루션들이 이런 식의 구현이 된 거고,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구독하면 계산을 소프트웨어가 해주고 데이터를 모아주는 것도 소프트웨어가 모아주니까 기업 입장이 굉장히 편한 거고, 계산을 소프트웨어가 하니까 계산을 잘하는지를 소프트웨어만 검증을 해놓으면 수십만 개의 기업들이 너무나 쉽게 검증을 통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관리 가능한 그림으로 카타나엑스를 만든 게 저희 이제 IDA 한국형 모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2024년 작년 3월에 민간 차원에서 결성을 한 후에 올해 4월에 이런 그림이면은 이제 아예 산업부 산하로 들어가서 정부 차원으로 좀 확대시키자 해서 아예 산업부 인가를 받은 거고, 지금 이제 7개월 됐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이 커지는 이유는 시작은 22년부터 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됐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산업부 인가받은 게 이제 7개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고객에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모델은 요 산업 AI 마켓플레이스 솔루션들이 저희에 탑재가 돼 있는 거고, 그 밑단에 데이터망,
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깔아놔서 저희가 IDSN이라는 이름으로 9월 달에 런칭도 했고요. 그래서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역할로 오늘 TUV 노르트나 로이드 인증원 대표님도 오셨는데 이 소프트웨어 검증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솔루션이 제대로 잘 돌아간다는 검증이 됐으니까 다수 기업이 이제 쓰기만 하면 다수 기업 검증이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가능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컨설팅 하시는 컨설팅 도지도 디지털 기반으로 같이 컨설팅 들어와서 저희 협회에는 컨설팅 본부, 검인증 본부, 솔루션 본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특이한 협회의 모습이 돼 있고, 기업이 이제 구독만 하게 되면, 기업이 이제 활용만 하게 되면 컨설팅부터 검인증까지 다 제공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안에 저희가 컨설팅 솔루션이 있고 검인증이 있고 교육과 컨설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토탈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그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회원사들의 역량을 한데 묶어서 토탈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겠다 해서 9월에 저희가 런칭한 게 디지털 ESG 패스포트입니다. 이거는 뭐 기업들이 이런 뭐 시밤 대응을 한다든지 ESG 공시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솔루션을 쓸 수도 있고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검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각각이 따로 있으니까 일일이 다 따로따로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IDA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턴키로 이런 모든 컨설팅부터 검인증 모든 솔루션까지 다 제공해준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해결하려면 중처법 비자, 뭐 시밤을 해결하려면 시밤 비자,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을 비자 이름으로 런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싶으신 규제라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비자를 그냥 신청하시면 저희 회원사들로 구성된 컨설팅, 솔루션, 데이터 스페이스, 뭐 검인증까지 다 턴키로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례로 저기 데모본에 중대재해처벌법 비자가 이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굉장히 큰일이죠. 대표님 구속된 일이 있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노력을 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입증이 되면은 사실 대표님 구속은 안 당할 수가 있죠. 근데 안 해놓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서 주로 이제 컨설팅을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찾고 있고, 근데 일회성 컨설팅 비용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거를 이제 디지털 솔루션 기반으로 이제 좀 더 발전시켜 가자라는 게 저희 중대재해처벌법 비자 개념이고,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 이따가 좀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활동들을 그냥 솔루션 안에서 자동으로 다 기록하고 데이터들이 다 쌓입니다. 그런 쌓인 데이터들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저희 IDEA 검증 본부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바로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냥 구독을 하면 제3의 검증된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SaaS의 어떤 구독한 결과들이 다 증빙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이 굉장히 편하게 될 거고요. 특히 저희 IDSN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간에 주고받으면서 소프트웨어가 검증까지 하는 건 거의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개념일 것 같고, 아마 이런 개념들이 퍼지면 한국 입장에서도 세계적으로 좀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는 산업 AI SaaS와 데이터 고속도로가 연결된 그림이 될 거다. 오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데이터 고속도로 위에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많이 만들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전산실보다 훨씬 편하게 공급망까지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오늘 설명들 잘 들으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갖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